자, 우리 2021년 고1 1학기 중간고사 숭실고등학교 기출분석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번 영상은요, 지난번에 혹시 보셨어요? 숭실고 작년 수학 시험 기출문제 분석 영상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좀 문제들이 나왔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이번 시험을 이제 실제 우리가 포장지를 이렇게 뜯어보니까 여러분 어땠나요? 첫 시험이니까 당연히 생각보다 잘 본 친구들보다는 생각보다 못 본 친구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이렇게 봐보셔서 알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서 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거를 다 쏟아내기가 정말 쉽지 않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말고사에 정말 심기일전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1학기 종합 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기말고사 한번 어떤 전략을 우리가 좀 사용해서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갈지를 오늘 이번 영상을 통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이 이번 숭실고등학교 시험을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선생님, 저희 학교는 원래 안 어려워요. 선생님, 숭실은요? 작년 시험 막 거의 족밥이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소위. 근데 여러분 뜯어보니까 어때요? 족밥이야? 아니라고요. 우리가 숭실고등학교 작년 시험이 다소 쉽긴 했어요. 솔직히.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실은 올해 시험은 또 난이도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 방심해서 안 되는데 또 그런 걸 너무 지나치게 믿고 또 고난도 문제들을 평소에 또 도전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좀 후회된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객관식 20문제와 서답형 4문제야. 그러니까 24문제가 출제됐지? 근데 24문제를 이제 50분 동안 봐야 되는데 좀 시간이 상당히 좀 걸렸을 거다. 특히 쌤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서답형 4문제 쉽지 않죠. 물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선생님 서답형 쉬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보통은 이 서답형 문제들이 난이도가 또 꽤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따가 선생님 보여드릴 건데 대체로 객관식보다 서답형의 난도가 더 높았어요. 그 이유는 서답형 문항은 모의고사 기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냥 모의고사 기출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서점에 가서 모의고사 기출 모아져 있는 문제집들을 보시면 웬만해서는 실리지 않은 기출 문제들이 이번 서답형 4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기출문제집들을 다 조사한 결과 이제 웬만한 그 얇은 기출문제집에는 있지도 않은 문제들, 그러니까 파더텅 이 정도는 돼야 거의 뭐 기출문제집계 백과사전이라고 불리는 그 파더텅 정도는 돼야 거기에 보면 고난도 기출 맛보기 이 코너가 있잖아. 거기에 실린 4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지? 막 이렇게 당황했을 거라고. 객관식을 다 푼 다음에 서답형을 만났는데 뭐지? 안 나와? 또 2번 풀었어. 또 안 나와? 또 서답형 3번 풀었어. 안 나와? 근데 서답형 4번 보니까 문제 개 어려워. 너무 많아. 너무 길어. 그러니까 이건 포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객관식만 이제 좀 이렇게 틀린 거 없는지 검토하고 하기에도 바빴던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자, 최고난도 문항은 역시 서답형 4번이었는데 오늘 선생님이 서답형 4문제를 비교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서답형은 합과 곱이 제시되어 있을 때 7승의 합입니다. 7승의 합을 우리가 공식으로 배우나요? 안 배운다고요. 하지만 7승의 합이라는 것을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냐면 A와 B의 세제곱, A와 B의 4제곱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만들어요? 7승과 7승을 만들어주자 이 얘기예요. 물론 여기서 7승과 7승만 나오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얘네들도 나와요. A 3승, B 4승, B 3승, A 4승.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얘는 곱의 세제곱이니까 곱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리고 A 더하기 B 나와 있잖아. 저희 2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거에서 요거를 빼면 요게 나온다고요. 그죠? 그리고 세제곱의 합, 4제곱의 합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 변형해서 배운 걸로 유도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원본에서 어떤 문제였냐면 2007년 출제된 고1 5월 21번 모의고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보통 이제 예전 체제를 보시면 21번, 29번, 그리고 30번 이 3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거예요. 주로.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21번이니까 상당히 이제 난이도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었죠. 자, 서답형 2번. 자, 서답형 2번 문제는 2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2차식 fx가 다음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 문제도 역시 기출문제입니다. 보시면 어디가 달라졌는지 볼까요? 굉장히 흡사해요. 2018년 고1 6월 모의고사 29번입니다. 선생님이 방금 그랬죠? 21, 29, 30번. 이 세 개가 아주 어렵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29번이라는 건 꽤 어렵다. 못 푼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열심히 훈련해서 이제 앞으로 기말고사에 풀어 제껴 봅시다. 자, 뭐가 달라졌는지 보면 2차항 계수가 음수인 문제로 나왔는데 원래 원본에서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뭐 같은 말이죠. 2차 다항식 px를 2차식 fx 거의 같은 표현이에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인데 보시면 원래 px 더하기 x인데 그걸 fx로 바꿨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계수 똑같은 거 보이세요? x 빼기 a, x 플러스 a, x제곱 더하기 5 똑같지? 9 똑같지? 그러니까 완벽하게 같은 문제 상황에서 물어보는 것만 조금 다르겠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학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시험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올해 이제 그 숭실고 1학년 선생님들은 기출 문제를 조금 더 애정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답형 3번도 가볼게요. 서답형 복소수인데요. 이제 복소수를 각각 m제곱, n제곱 해서 곱한 다음에 i를 만들어주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런 복소수의 규칙성 찾는 문제는 우직하게 여러분들이 지구력을 가지고 꾸준히 알파 1승, 알파 2, 알파 3, 알파 4 이렇게 세제곱, 네제곱 계속 베타도 각각 거듭 제곱해서 각자 나열한 다음에 곱해서 i가 되는 걸 찾으려고 할 건데 그러면 이제 너무 어렵다. 실제로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얘를 두 번 거듭 제곱해서 베타가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서로 연관이 있는 숫자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기출 문제를 풀면 느낌이 이제 더 빨리 오셨을 텐데 좀 아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문제 상황을 평소에 좀 한 번 봤던 문제는 차라리 되게 쉬웠을 텐데 한 번도 이제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처할 수가 없는 거죠. 현장에서. 그래서 알파 베타가 이게 주어져 있는데 어머 어떡해요? 어떡해? 어머 어떡해? 똑같잖아. 물어보기 전에 제시되어 있는 이 조건이 똑같잖아.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것도 똑같아. 사실은 알파 m승과 베타 n승 곱해서 i가 된대. 문제 상황 똑같지? 근데 30 이하로 나왔는데 원래 원본에서 10 이하의 자연수였어. 그러니까 요거 문제에서 다루는 수의 범위만 조금 확장했을 뿐이다. 문제 상황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6번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갈 건데요. 오늘 이제 수업 영상을 선생님이 준비한 이유, 바로 이제 마지막 서답형 4번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 성적 그 결과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서답형 4번은 푼 친구가 없다고 해요. 전교에서 없대요. 근데 선생님 봤을 때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 개수가 적지 않은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이 마지막 문제까지 못 갑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문제는 왜 못 가냐면 우리가 이제 미리 기출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2017년도 고2 3월 모의고사 30번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출제하신 이유는 완벽한 상위 1%를 가리시기 위해서 학교에서 출제를 하신 거죠. 근데 그 전략은 성공을 하신 거다. 없었다. 자,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h1이라는 함수와 h2라는 문제, 그러니까 h1과 h2라는 함수를 만들어내는 문제입니다. 근데 어떻게 만드냐면 f가 1차고 g가 2차 함수거든. 그러니까 1차 함수와 2차 함수를 더하거나 빼서 h1과 h2라는 2차 함수를 만들었어요. 결국 1차와 2차의 합을 또는 차 이런 걸 통해서 2차 함수 2개, h1과 h2라는 2차 함수 2개에 대한 특성들을 보고서 이제 우리가 그 식을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식을 찾아나가는 과정이긴 한데요. 식으로 시작해서 식으로 찾아나가면 너무 문제가 오래 걸려서 못 풀어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식을 통해서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프를 먼저 그리면서 이 문제 상황을 그래프로 그려내는 연습, 도식화시켜서 이미지를 내가 만들어서 음미한 다음에 식으로 세워야 훨씬 쉽다. 그래야 조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거를 뭐 접한다 그래서 무진장 뭐 판별식만 쓰다가는 너무 힘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어로 오늘 선생님이랑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뭘 물어봤냐면 px, qx의 곱을 x 더하기 3으로 나눌 때 알파, 베타, r을 이제 우리가 하라 그랬는데요. 자,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1차식 px와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식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이렇게 세운다고요. 아, px는 1차식이니까 뭐 ax 더하기 b 뭐 이런 식으로 2차식은 최고차항 개수 1이니까 1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에 앞서서
그것에 앞서서 선생님은 요거를 먼저 볼게요. 가나다 조건에서 얘기하는 걸 먼저 볼 건데요. H1도 2차 함수고, 그죠? H2도 2차지. 왜냐하면 px가 1차식인데 1차식에 2차식 더해 준 거죠. 그러니까 2차예요. 근데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였냐면 1. 그러니까 얘는 이제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잖아. 그러니까 h1도 뭐로 시작해?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야. 그리고 얘는 이제 1x제곱으로 시작하는데 마이너스가 있어. 그럼 h2는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하고 얘는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h1은 아래로 볼록이고 h2는 위로 볼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까지 보실 수 있어요. 자, 근데 h1이 x축에서 접한대요. 와, 얘가 접한대. 짜잔. 이렇게. 그럼 x축에서 접하니까 우리가 요거를 뭐 m이라고 놔도 될까요? 그럼 이제 h1이라는 건 식을 세웠어요. 자, 최고차항 계수가 뭐였어요? 1x제곱인데 m에서 접한다. 그러면 이제 뭐의 제곱이라 쓰는 거가? 그렇죠. m에서 접하니까 x 빼기 m의 제곱 이렇게 세우자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px와 qx의 식을 이제 문자로 놓고 시작한 분들은 여기서 100% 판별식 d는 0이다 이렇게 이제 가실 생각을 보통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근데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보고서 가나다 조건을 보고서 식을 이렇게 좀 세워보자. 그러면 H1과 H2가 마이너스 1,9에서 만난대요. 그럼 만난다라는 게 얘와 얘가 만난다는 건가 봐. 만난다는 건가 봐. 근데 우리 이런 얘기를 먼저 볼래요? H1의 최소값은 알파일 때래요. 이거 보이세요? 최소값은 얼마라고요? H1 알파인데 X에 뭐 대입해야 최소라는 거야? 알파 대입해야 최소야. 그럼 H1 좀 보자. 언제 최소라고? 알파일 때 최소. 그러니까 M이 얼마라는 거야? 그냥. 그렇죠. M이 그냥 알파인 거야. 알파일 때 최소니까. 그래서 H1의 식은 이렇게 세울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H1이 자, 이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선생님 위에다 그려볼게. 이게 X축이었잖아. H1이 알파에서 접한다? 이게 H1이야. H2는 위볼인데 얘네가 어디서 만나냐면 마이너스 1,9에서 만나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위로 볼록인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접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제 한 점에서만 만나니까 접해야지, 그지?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 두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내려오면 안 만나니까. 근데 여기서 베타일 때, 자, H2는 베타일 때 최대인데 베타가 알파보다 어떻대?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 베타가 오른쪽이야. 그러면 베타가 베타일 때 최대인데 여기가 베타인데 베타가 알파보다 오른쪽에 있으려면 베타가 여기야, 여기야? 여기.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거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 알파에서 접하는 아래로 볼록인 H1 그래프가 있고요. 위로 볼록인 H2 그래프가 있는데 각각의 이제 대칭 축을 알려준 거죠. 알파일 때 최소고 베타일 때 최대니까. 그리고 얘네들 위치까지도 알려줬어요. 자, 그리고 어디서 접한다고요?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만난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마이너스 1,9를 지난다라는 걸 통해서 이 H1과 H2의 식을 좀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9를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제 우리 한번 해보자. H1과 H2는 H1 아까 X 빼기 알파의 제곱이었어. 그리고 H1은 P 더하기 Q야. 이렇게. 그리고 H2는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인데 베타에서 대칭 축이니까 우리가 이제 베타일 때 요거 함수값 뭐라 그럴까? K라 그럴까? K라 그러자.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가지고 한번 해보자. 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9야. 얘도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9고 H2도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9야. 그리고 여기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빼기 알파 제곱. 또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이렇게 바뀌겠죠? 근데 얘네들이 다 뭐래요? 9래요. 얘도 9, 얘도 9. 그럼 얘부터 확인하시면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면서 알파 플러스 1의 제곱이 9니까 알파 더하기 1은 뭐예요? 풀마 3. 알파는 2 또는 마 4. 근데 알파가 마일 왼쪽이야. 그치? 그러니까 2가 되는 건 좀 안 된다. 그치? 여기 마일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마 4. 그래서 알파는 마 4.
알파 마사. 그 다음에 알파가 마이너스 4면 자, 이게 식이 이제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랬더니 이거 어때 이거? 지금 H1이 P 더하기 Q고 H2가 뭐였냐면 P 빼기 Q였잖아.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어볼게. 왜냐면 둘 다 마이너스 1,9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를 넣어보자. 이렇게 둘 다 마이너스 1을 지난다 그랬잖아.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얼마라고요? 9. 그럼 여기서 자 빼볼게요. 얘를 제거해 볼게요. 그럼 얘에서 얘 빼면 뭐야? 2Q 마이너스 1은 그죠? 다시 얘와 얘를 빼면 얘에서 얘를 하니까 2Q고 얘에서 얘 빼면 9. Q 마이너스 1은 얼마예요? 근데 선생님 잠깐 잘못 뺐죠? 미안. 얘가 둘 다 9거든요. 둘 다 얘도 마이너스를 넣어서 9고 얘도 마이너스를 넣어서 9죠. 무슨 말이냐면 H1과 H2는 둘 다 마이너스 1,9를 지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9,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9. 그래서 뺀 게 여기만 바꿀게. 얘에서 빼면 0이야. 그럼 Q-1은 얼마? 0. 그럼 Q-1이 0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Q가 무슨 식이에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식인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직 한 점에서만 맞는다 그랬어요. 다른 교점은 없어요. 그 말은 Q도 마이너스 1에서만 0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1에서만 0이라고 그랬으니까 Q는 이런 식이죠. 최고차항 계수가 1인데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근이니까 얘는 얼마냐면 Q가 이제 X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Q를 찾았으니까 P도 찾을 수 있을까? 왜냐면 지금 봐봐. H2는 완벽하게 안 나왔지만 H1은 완벽하지. 근데 P 더하기 Q가 얘니까 P는 자 가자. PX는 얘에서 Q를 빼는 거잖아. X 플러스 4의 제곱에서 Q 얘를 빼주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X제곱 사라지죠. 그다음 8X, 2X는 얼마? 6X. 16에서 1 빼면 15. 그래서 PX가 이렇게 완벽하게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문제에서 PX, QX를 X 더하기 3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이제 구하라 그랬어. 해보자. 그러면 PX, QX를 X 더하기 3으로 나눌 때 나머지야. 그럼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마3을 대입한다. 이렇게. 근데 P 마3은 얼마냐면 마3 대입해볼까? 그럼 마이너스 18 더하기 15는 마이너스 3이고 Q 마3은 얼마냐면 얘가 Q였죠? 마3 대입하면 얼마? 4. 그래서 마이너스 10이고요. 알파 베타가 얼마였냐면 알파가 마사였죠? 응, 알파는 마사. 베타가 뭐냐면 여기네. 자, 베타는 뭐냐면 P에서 Q를 뺀 게 베타니까 자 해볼까? H2는 자 P에서 Q 빼자. P가 요거죠. 6X 더하기 15에서 Q, X 플러스 1의 제곱을 빼주시면 몇 X제곱이에요? 마이너스 X제곱이고 마이너스 2X 하면 얼마야? 4X 그리고 14. 그래서 H2가 이렇게 나와. 근데 여기다가 지금 베타? 여기서 베타? 자, 대칭축? 그거 얼마예요? 2. 베타는 2죠. 그러니까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여기 대칭축이 2죠. 여기 대칭축이 베타인데 그게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2예요. 문제에서 이제 요거 다 곱하라 했어요. 그럼 답은 얼마예요? 96이네요. 그래서 다 세 개 다 곱하면 정답은 96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알파, 베타 이제 요거를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 상황을 이렇게 종합해서 그려볼 수 있는 거. 이제 그려봐가지고 여기서 이제 H1과 H2의 식까지 완성이 나가는 거. 요게 좀 어려웠을 텐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선생님은 어디에 집중했었냐면 H1과 H2가 지금 오직 마이너스 1,9에서 만난다는 점, 그리고 최소값과 최대값이 뭐라는 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래로 블록인 H1과 위로 블록인 H2가 각각 꼭지점이 X값이 알파 베타라는 거,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9에서 접한다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완전 제곱식인 형태로 만들어서 정리해 나갔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 30번이라서 복습할 때도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제 좀 학습을 하는 방법. 자,
자, 평소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학습하는 방법 얘기하고 선생님 마칠게요. 사실 이제 1등급이 목표가 아니라면, 1등급 목표가 아니라면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문제는 평소에 할 시간도 없고 할 필요도 없죠. 1등급 목표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제 보통 교과서 그리고 단원별로 잘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는 문제집 이런 것들을 풀면 되는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1등급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성적을 좀 올려야 돼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기출문제집을 꼭 풀었으면 좋겠고요. 이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뭐 풀으려고 그러면 단원별로 처음부터 그냥 아주 우직하게 풀어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기출문제집 푸실 때 단원별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 내가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데 즉 무슨 말이냐면 월요일날 수학 5시간 하고 삐 하다가 토요일날 또 수학 5시간 이러면 효과가 약발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루에 1시간씩 하더라도 매일 하는 게 중요한데, 하루 1시간을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 또 그 능률이 또 달라집니다. 근데 하루에 5시간을 하루에 1시간을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부등식만 조진다, 직선만 조진다, 이런 거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범위가 부등식부터 원방이다, 또는 승실은 이제 고차방정식이죠. 고차방정식부터 원방이다. 그럼 단원이 몇 개냐면 고차방정식, 부등식, 평면좌표, 직선, 원 5개 단원이잖아. 5개 단원을 이제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이제 교과서랑 유형별 문제집 기본적인 학습이 끝나면 이제 시험 한 3, 4주 전, 그러니까 지금이겠죠. 지금 이맘때 여러분들이 빨리 유형별 학습이 끝나면, 원방까지 끝나면 매일매일 기출문제집을 푸는 게 좋은데요. 5개 단원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2문제씩 푸는 거야. 고차 2문제, 부등식 2문제, 또 평면좌표 2개, 직선 2개, 원 2개. 그렇게 하면 매일매일 전 범위를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한 단원만 막 조진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이렇게 전 단원을 꼼꼼하게 정리하면 처음에는 내가 10문제 중에서 막 5개씩 틀릴 수 있지만 계속 여러분들의 학습이 누적되고 꾸준히 가면 여러분들이 어느새 1개 틀리거나 다 맞거나 이런 향상된 모습을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전에 선생님 저는 성적이 안 올라요. 그래서 빡쳐가지고 일어난다. 그러면 무조건 4등급. 좀 참았어. 욱 올라왔는데 좀 참아. 그럼 3등급. 조금 더 참아. 그래. 닥치고 해야지. 이러면서 하잖아. 그러면 이제 2등급, 1등급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대에 너무 초조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말고 꾸준함이 비범함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우직하게 매일매일 달려주셔서 꼭 이번 기말고사에는 이번 중간고사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선생님이 두 손 모아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화이팅!